예, 다음 단어죠. 다음 단어 뭐 나와 있어요? 크론이라는 단어인데 크론. 좋아요. 밑에 있는 핵이라는 단어 더 좋아요. 높아. 딱 좋죠. 여러분이 듣기에도 한국말에 높아가요. 좋은 의미 같아요? 나쁜 의미 같아요? 굉장히 나쁜 의미입니다. 이 크론은요. 이 크론보다는 조금 잘 나오는데 조금 잘 나온 단어는 아닌데 어차피 외워야 될 생각하니까 캐리온이라는 단어 들어보시면 캐리온. 저는 옛날에 이 단어 헷갈렸어요. 왜 헷갈렸냐면요. 예문을 한번 잘못 받으니까 계속 헷갈립니다. 저는 자꾸 캐리온 그러면 독수리가 생각나요. 까마귀가 생각나고. 왜요? 그거 봤던 예문이 뭡니까? 독수리가 캐리온을 막 뜯어먹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썩은 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 그죠? 무슨 낙타가 쓰러져 있거나 말이 쓰러지면 그 고기가 썩죠. 그러면 까마귀 떼나 독수리 떼가 와서 그 썩은 고기 뜯어먹죠. 이 캐리온이 그죠? 그죠? decayed flesh, 그죠? rotten flesh, 썩어가는 고기입니다. 그죠? 이게 어원이에요. 크로네요. 참 마음이 아프죠? 늙으면 그죠? 피부가 썩어가죠. 그게 노파의 뉘앙스입니다. 그렇죠? 노파. 그래서 한국말로 봐도 뭡니까? 이렇게 나이 먹어서 점점점 쭈글쭈글해지고 이런 의미예요. 이거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말이라서요. 할머니한테 크론 죽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비어나 속어요. 예의 바르지 못한 말입니다. 그렇죠? 크론. 그렇죠? 근데 핵이라는 단어도요. 이 핵은 원래 마녀란 뜻이에요. 마녀. 위치란 단어 알죠? 마녀. 그렇죠? 근데 마녀를 보면 어때요? 항상 이렇게 콕 크고 막 쭈글쭈글하고 그렇죠? 마녀로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핵도 이런 그렇죠? 모습을 노파를 얘기하는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문 보면 toothless crone frightened us when she smiled.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빨이 없는 그 노인네가 그렇죠? 씩 웃을 때 그렇죠? 공포스러운 거죠. 그렇죠? 공포스러운 겁니다. 크론. 또 무슨 단어 떠올려? 설마 이 크론을 클론하고 헷갈리지 않겠죠? 클론. 이건 복제의 인간이죠. 클론. 그렇죠? 복제의 인간이고요. 옛날에 그런 스무고개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 자, 당신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자동차가 있고 걸어갈 수 있다면 뭘 타겠습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 당신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집을 지나가겠습니까?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에 탁자보가 무슨 색깔이죠? 그 탁자 위에 컵이 있는데 컵에는 물이 얼만큼 들어 있습니까? 그래서 막 나중에 다 얘기하고 나면 다 그걸 설명해 주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제가 한번 황당했던 게 그렇죠? 너무 몰입해서 물어보는데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갑자기 동물이 튀어나왔어요. 어떤 동물이요? 그렇죠? 뱀이요. 그렇죠? 그 뱀이 막 덤비면 어떻게 해요? 밟아 죽여요. 그다음에 그 뱀을 밟아 죽이고 기수 갔습니다. 한 노인이 서 있는데 그 노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이빨이 없고요. 쭈글쭈글하고 허리가 휘었어요. 아, 곱춘데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나중에 해석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갑자기 동물이 튀어났죠. 저 장래 배우자의 모습입니다. 뱀 같은 여자. 그렇죠? 뱀이 덤벼요. 그렇죠? 뱀이 덤비면은 그렇죠? 어떻게 할래요? 부부싸움이 생기면 밟아 죽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인이 나타나서 어떤 모습, 그렇죠? 이빨이 쭈글쭈글하고 허리가 곱져요. 자신의 미래 노인의 모습 막 그래서 황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크론, 그렇죠? 그 흉한 노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넘어갈게요. decrepit도요. 여러분이요. 이거 여러 번 했었어요. 저하고요. 기억납니까? 이 decrepit요. 제가 어떤 단어 하면서 했었냐면요. dilapidate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dilapidated. 이 단어 하면서 제가 보카토닉에서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rapid가 뭐라고 그랬었죠? lapidate, 돌로 쳐 죽이다, 석공 하면서 건물의 외벽에 돌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서 건물이 초라하게 낡아빠진 이게 dilapidate고 사람은요. decrepit를 쓴다고 그랬었죠. 이 crap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crap이요. 이란 단어 알죠? crack이 뭐예요? crack. 깨지는 겁니다.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크래커, 미국에서는 그 과자를 크래커라고 그러고 영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피라고 그러죠. 크리스피. 바삭바삭 깨지는 과자. 크리스피 크래커. 그다음에 앞에다 파이어 크래커. 그럼 불이 막 깨지는 소리 나는 거. 폭죽, 파이어 크래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막 지랄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막 빵빵빵 깨지고 터지는 거 이런 것도 얘기할 때 파이어 크래커라고 얘기하는 폭죽 놀이 할 때요. 그러면 이 디크래프트 할 때 크래프트가요. 깨져나가는 겁니다. 얼굴이 팽팽했었는데 조금씩 갈라지고 떨어지고 해서 축축축 깨져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 그렇죠. 디크래프트의 뉘앙스예요. 됐어요? 늙어빠진, 노쇠한. 딱 좋죠? 아까 같이 흉한 의미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노쇠한 모습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낡았든지 뭐가 낙후되고 노쇠한 걸 얘기할 때 기출문제에 잘 나온다는 뭐죠? breakdown이요. breakdown. 그런데 breakdown은 이렇게 무너지다, 붕괴하다는 뜻 말고 어떤 의미로 잘 나온다고 그랬죠?
분해하다, 분석하다. 이것도 브레이크다운이죠. 그래서 가장 까다롭게 나왔던 기출문제는요. 브레이크다운이 명사로요. 명세서라는 의미가 나왔어요. 명세서. 세부 명세서. 그렇죠? 세부 품목을 이렇게 다 나눠서 얘기해 준 거. 또 이것도 한양대 나왔던 단어죠. 무슨 단어예요? 런다운. 이 런다운도 무지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런다운은요. 원래 런다운은 아래로 달려가다는 뜻인데 원래 동사로 이거 없었으면요. 런다운은요. 누구를 이렇게 아래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꾸짖다, 욕하다, 비난하다. 두 번째가요. 그렇죠. 쭉 훑어보는 거에서 요약하다. 런다운. 세 번째가 형용사로 런다운 붙여 써버리면 이게 황폐한, 노쇠한, 낡아빠진. 그렇죠. 런다운 하우스가 뭡니까? 그렇죠. 폐가 같은 걸 얘기할 때 런다운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네요. 그렇죠. 그래서 decrepit, rundown 그런 단어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런다운 붙였습니다. 이렇게 황폐하다고 생각했을 때요. 됐죠? 그 다음에 defunct 아까 했었죠? 그렇죠. 기능을 못하는 거니까는 소멸된, 사멸된. 밑에 extinct라는 단어도 아주 좋네요. 그렇죠. 더 이상 기능을 안 하는 겁니다. 가버린 겁니다. 그렇죠? extinct, 가버린, 죽어버린. 그렇죠? 그냥 gone만 써도 돼요. gone, 가버린 겁니다. 기능장애. defunct. defunct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defunct. 그 다음에 hoary, 그렇죠? 그렇죠? 백발만여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What with age? 나이를 먹어서 머리가 하얘진 겁니다. 그렇죠? 나이가 먹어서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머리가 하얘도 멋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머리가 하얘도 멋있을 수 있죠. 머리가 블론드가 이뻐요? 블랙이 왜요? 블랙이 이뻐요? 여러분 몰라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염색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서양 애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머리카락이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아주 검은색에서 생머리로 치렁치렁하고 무지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검은 머리가 굉장히 걔네들은 그래서 새까만 머리. 우리가 그런 거 알아요? 클라우드 나인이라는 뜻 알아요? 클라우드 나인? 클라우드 나인이 무슨 뜻이야? On 클라우드 나인 또는 세븐스 헤븐. 뭐예요? 클라우드 나인 담배 펴요? 요새 클라우드 나인 담배 이름도 있긴 하지만 클라우드 나인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얘네들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이렇게 디테일해요. 그래서 구름도 넘버링을 매기는 거야. 제일 낮은 구름이 넘버 1, 클라우드 1, 클라우드 2, 클라우드 3, 클라우드 4 해서 뭡니까? 클라우드 9. 그건 뭡니까? 기분이 업되면 자꾸 올라가죠. 근데 클라우드 9번째 구름에 서 있으니까요. 기분이 최고적인 겁니다. 그리고 헤븐도 그냥 헤븐이 아니고 세븐 헤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클라우드 9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머리 색깔도요. 다크는 다크인데 그렇죠? 굉장히 까만 동양인의 머리 같은 거 할 때 막 이렇게 젯 다크. 그렇죠? 젯 다크, 젯 블랙. 젯 블랙, 그렇죠? 아주 뭐라 그러죠? 우리가 뭐라 그러죠? 칠흑같이라고 그래요. 칠흑같이 검은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게 블랙이에요. 이 반대가 호얼인데요. 호얼하는 뜻이요. y를 빼죠. 호얼, 이것만 쓰면요. 이게 원래 의미는 이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 호어가 원래 기본 의미가 뭐죠? 프로스트. 프로스트 뭐예요? 이 프로스트 몰라요? 무슨 담배만 생각합니까? 담배 되게 많이 해요. 편의점에서 일을 많이 해요. 원래는 참 아영이가 계속 얘기하네요. 원래는 프로스트가 그 뜻이 아니고 원래는 이 뜻이 원래는 이렇게 써서 맨솔이라고 써 있는 거지. 맨솔이 뭡니까? 박하향입니다. 민트향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맨솔이라고 써 있는데 던일인가요? 던일만 프로스트라고 쓰이죠. 원래는 이게 설이란 뜻이에요. 설이. 그렇죠? 그래서 프로스트 비른 그럼 바이트에서 온 거죠. 서리가 깨물어 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프로스트 바이트. 서리가 내 발을 깨물어 버렸어요. 뭐야? 동상 걸렸다는 뜻입니다. 프로스트 비른. 그러면 서리가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기억나죠? 그렇죠? 혹한기 훈련 같은 데 가서 텐트 치고 자면은 아침에 눈 뜨면 어때요? 그렇죠? 한겨울에 천막 텐트 안에 그냥 하얗게 서리가 꺼 있죠. 그것처럼 머리가 하얘지는 게 호어예요. 그렇죠? 백발이 성성한. 그래서 호어리가 서리 끼듯이 우리가 한꺼번에 하얘지 않고 막 서리 끼듯이 허옇게 된 머리 있죠? 그게 호어리.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백발이 성성한의 뜻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뭡니까? 늙은, 오래된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inveterate, deep-rooted, long-established habitual. 그렇죠? 뿌리 깊은, 고질적인, 상습적인 또 이것 어떤 말로 많이 쓰느냐? 인이 밴. 그렇죠? 이런 한국말 많이 쓰죠. 몸에 인이 뱄어, 인이. 이렇게 얘기하지. 인이 밴. 한국말 어떻습니까?
또 인이 벤 뭐 이렇게 쓰지 않겠죠? 몸에 인이 배, 그죠? 인이 배어 아예요, 예, 어이죠? 인이 배인, 그렇죠? 몸에 인이 밴 거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단어 알고 있죠? 이게 뭐예요? 베테랑이요. 베이트런 원래 뭐죠? 노병이란 뜻입니다. 올드 솔저. 올드 솔저는 뭐가 그렇죠? Art of war 뭐죠? 전쟁의 기술. Art of fighting 전쟁 기술이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싸우는 게 몸이 밴 사람에서 이게 우리는 어떤 의미로 쓰이죠? 숙련된 사람, 능숙한 사람, 베테랑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했어요?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능력이 좋아요? 아니면 동물을 치료하는 의사가 능력이 좋아요? 동물을 치료하는 의사가 왜? 사람은 말이라도 할 수 있죠. 어디가 아프니? 뭐 먹었니? 물어볼 수 있죠. 걔는 어디가 아프니? 월월 먹죠. 뭐 먹었니? 월월 얘기 안 하죠. 그러면 딱 그죠. 눈빛만 보고 걸음걸이만 봐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실력 있는 애를 veterinary 해서 이게 줄여서 vet 수의사라고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vet 그냥 쉽게는 애니멀 닥터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러면 inveterate는요 몸 안으로 완전히 익숙해진 겁니다. inveterated 그렇죠? 그래서 몸에 완전히 배어있고 익숙하고 고질적이고 이런 것들이 inveterate예요. 여기 deep rooted, 그렇죠? long established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오래됐다는 단어 보면 만성적이라는 단어도 많이 봤었죠. 만성적인. 됐어요? 그 다음에 요 inveterate하고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요. 요 단어도 여러분 되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grain. 제가 grain이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이거 곡식 나달이란 뜻 말고요. 또요. 뭐? 웃다? 그럼 그린이고 그린. 이게 씩 웃는 거고요. grain. 곡식의 나달 말고요. 알갱이란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갱이로 된 커피를 그래뉴리라고 얘기하죠. 또 이렇게 뻥 터지면 알갱이가 팍 퍼져나가면서 사람을 죽이는 수류탄. hand grenade. 이것도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죠? grain은 두 번째 무슨 의미냐면 이게 결이란 뜻이에요. 결이 뭔지 알죠? 결. 그래서 이거 기출문제 무지 많았던 건데요. against the grain 무슨 뜻입니까? 화나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뭡니까? 진경이 쓰다듬을 때 머릿결을 이렇게 하는데 귀여워 이렇게 쓰다듬고 거꾸로 귀엽네. 그럼 짜증나죠? 강아지 쓰다듬을 때 이렇게 쓰다듬으면 강아지 귀엽네. 털 반대. 그래서 against the grain이요. 누구를 자극하고 화나게 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이 생길까요? 저도 몰랐었는데 전에 누가 얘기하는 거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남학생들 면도할 때요. 보세요. 면도할 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사람이 틀립니다.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해버릇하면은 이게 좋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 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결이라는 게 계속 한쪽으로 쓰다듬으면 그쪽으로 다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결이 생기게 만드는 그래서 ingrained 그렇죠? 이것도 inveterate하고 동요로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렇죠? 몸에 배어 있는 그래서 몸에 배어 있는 그렇죠? inveterate요. 딱 정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그냥 가장 쉬운 단어라면은 여러분이 황당하지만 SET 있죠? set 그렇죠? set 그것도 그래서 미영 가서 이렇게 세팅해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딱 굳어지게 만드는 거. 그렇죠? 세팅하는 거. set. 왜 set이 동의어 가면 그때 set은요. pp형으로 쓰인 겁니다. set pattern. 그럼 pp예요. set이요. 그래서 정해진 패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set이죠. AAA형이니까요. 그다음에 longevity. long. 아주 오래 사는 거. 장수. 설마 이거를 군인 이러지 않겠죠? long life입니다. 오래 사는 longevity. longevity. 이거랑 longitude 뭐였었죠? longitude? 비슷하게 생긴 거. longitude.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길게 늘어뜨린 선. longitude. 생각나죠? 경도요. 옆으로 끌고 가는 선 latitude. latitude 에 하나요, 두 개요? t에 하나요, 두 개요? 확인해 보세요. latitude. 그렇죠? 위도.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단어만 해도 할 얘기가 정말 많군요. 그렇죠? 근데 얘기를 해드리는 게 나을 거예요. 그냥 longitude 장수, obsolescence 오래된 막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안 외워지죠. 근데 이렇게 파생적으로 하는 단어들 같이 외우면요. 되게 여러 개 갈 수 있습니다. obsolescence라는 단어랑 obsolete라는 단어가 있는데 밑에 것부터 보는 게 좋죠. obsolete라는 단어 알면은 obsolescence라는 단어는 당연히 알겠죠. 같은 의미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obsolete예요. 그 SOLE 동그라미 쳐볼래요? 이 쉽지는 않은 건데요.
여러분 이 soul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soul이 혼자라는 뜻도 있고요. solar 할 때는 태양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sorrow, solace 할 때는 슬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soul이 뭐 있었죠? serve 할 때는 풀다도 있었죠. 근데 soul이요. 거의 안 나오긴 하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accustomed, 그쵸? 익숙한, 그쵸? inured, 단련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로 있는 게 여러분이 SOLE 쓰면 이 단어 잘 나와요. 뭐예요? 우리가 맨날 걸어가는 그 구두창 있죠. SOLE가 구두창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닳고 다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자기한테 맞게 신발창이 딱 익숙해지죠. 편해지죠. 우리가 길이 든다고 얘기죠. 길 드는 것처럼. 길이 듭니까? 길이 듭니까? 어쨌든 그게 soul입니다. 그러면 obsolete는요. 그렇죠? OB가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거가 더 이상 사용되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걸 막아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익숙하고 빈번하게 쓰이지 않는 의미가 obsolete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보통 구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이상 몸에 익숙하지 않은 옛날 거라는 의미가 쓸모없고 사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obsolescence 이게 뭡니까? 그렇죠? 사용되지 않는, 오래되는 이런 의미예요. 그 obsolete하고 obsolescence라는 단어요. 뉘앙스가 이거는 쓸모없다는 뜻이고 obsolescence는요. 어떤 데 우리가 기출문제에 되게 잘 나오냐면요. 그런 거 느끼죠. 핸드폰이요. 우리가 약정 걸고 사죠, 보통. 그렇죠? 할부나 이렇게 그 보조금 받아서 걸고 사죠. 그럼 살 때 항상 어떤 마음이에요? 저도 그럼 항상 어때요? 2년 동안 그렇죠? 요거 잘 쓰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2년 뒤에는 핸드폰 가격 정말 싸지겠다. 그렇죠? 요금 내는 게 싸지잖아요. 그렇죠? 2년 동안은 그 할부로 가고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2년 뒤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할부는 다 없어졌으니까는 기본 요금만 해면 되게 싸지겠다라고 하는데 그 2년 후에도 계속 쓰게 되나요? 기가 막히게 2년 정도 쓰고 나면은 그쵸 핸드폰이 그쵸 노후화되기에 무슨 내장해 놓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쵸 뭐 액정이 잘 안 나온다든지 버튼이 안 눌린다든지 그쵸?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Product Life Cycle라고 얘기하는데 PLC요. 이거는 경영학에서 되게 많이 쓰는 겁니다. 그쵸? 그 제품 수명 주기를 그쵸 노후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전제 제품이라는 것들은 뭐 1년이나 2년, 그렇죠? built-in obsolescence라고 씁니다. 그런 것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쓸모없이 되게 만드는 거. 그렇죠? 내장돼서 그렇죠? 얼마 지나면은 쓸모없게 되게 만드는 거 obsolescence 이런 단어로 많이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obsolescence 되기까지 안 기다리고 잊어버리고 그렇죠? 뭐 변기에 빠뜨리고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때 되게 난감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뭔가 하면은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요. 비즈니스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업성 때문에, 그렇죠? 제품들이 개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 전구역, 이거, 올해 한번 깜빡깜빡거리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기술이 있대요. 저 몰랐었는데요. 기술이요. 어떤 기술이요? 이거 전구 안 나가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답니다. 근데요. 그 어느 회사도요. 저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거죠. 못하죠. 왜? 그거 만드는 순간 대박이죠. 대박. 그렇죠? 전 세계 전구회사 싹 다 섭렵할 수 있죠. 근데 대박 터진 다음에 회사 정리해야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담배 피우는 사람들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라고 그랬었죠? 담배 없으면 포기합니다. 담배가 여유 있는데 불을 못 꺼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죠. 그렇죠? 담배가 없으면 포기해요. 근데 담배는 여유 있는데 불이 없어. 그럼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막 불 구하려고 막 저기 불 좀 담배 안 피는데 막 가스불 켜고 막 이러다가 막 머리 타고 그게 보통 굉장히 저도 담배 피기 때문에 여러분 흡연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 흡연자들이 가장 좋은 담배 만들어 놨었죠. 왜요? 라이터 옵션. 이거 가지고 다니면 불편하죠. 2개. 그렇죠? 근데 그 담배 앞에 점화 장치가 비용도 싸대요. 딱성냥 같은 걸로요. 아무데나 이렇게 쓱 긁으면 담배가 불이 붙게요. 얼마나 편합니까? 못 만들죠. 그거 만드는 순간 전 세계 성냥 라이터 회사는 다 줄도산이죠.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기술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개발해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요. 백집, 그죠? 까르테 블랑쉐라고 그러죠. 까르테 블랑쉐. 까르테 블랑쉐.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블랭크, 이게 카드, 그렇죠? 블랭크 카드 뭐죠? 백지수표라는 뜻입니다. 진짜로 백지수표를 받는 게 아니고 원하는 만큼 액수를 적어낼 수 있게 완전히 전권임을 받는 그런 협상을 까르테 블랑쉐, 불어로 얘기하는데 백지수표라는 뜻인데요. 백지수표를 받았던 발명가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뭘 만들었는지 압니까? 캔이요. 캔 음료수 있죠. 맥주나 캔 같은 거를요.
그죠? 화학 장치를 붙여서요. 버튼을 만들어서 그 버튼을 딱 누르죠. 그러면 20초 안에요. 그죠? 그 캔이 아주 시원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장고에 다 시야시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냉동식이 아니라 그 화학 장치로 딱 키면은 슉 하면서 이게 20초 만에요. 굉장히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게 해준대요. 그렇죠? 그거는 대박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그건 쳤죠. 왜? 그거 대박 치면 냉장고에도 다 망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이번에 오은선 대장, 그 사람은 추운 데 갔죠. 저 사막 횡단하는 탐험가도 있는 사람은 냉장고 들고 다닐 수 없죠. 그렇죠? 그런 니치 마켓, 그렇죠? 니치 마켓. 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런 단어를 외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니치 마켓. 이게 우리가 틈새 시장이라고 얘기하죠. 틈새 시장.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제품들은 대박을 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오지 탐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필수품이죠. 시원한 음료수 하나 먹고 싶은데 냉장고를 가져갈 수 없고 얼음을 가져갈 수 없지만은 그 제품을 가져가면은 그렇죠? 모든 게 해결되죠. 됐어요? 쓰이지 않는의 뜻의 obsolescence랑 obsolete라는 단어 맞습니다. 설마 이거 absolute하고 헷갈리진 않겠죠? absolute요. 됐나요? 그 다음에 patriarch. 아크가 룰, 지배하는 사람, 아버지가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장, 추장을 얘기하는 거죠. 또는 patriarchism, 그럼 우리가 뭡니까? 아버지가 족장인 가부장제, 그렇죠? patrimony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게 가부장이라는 의미를 쓰는 겁니다. patry,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죽이는 patricide, 그렇죠? 이런 거 봤죠? 아버지의 나라는 충성심, patriotism, patriot, 애국심, 그렇죠?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 com 붙여서 compatriot, 이게 뭡니까? compatriot에서 patriot에다가 com 붙이면은 동포. 우리나라에서 나가 아버지의 나라에서부터 추방시키는 ex 붙여서 expatriate, expatriate 추방하다. 이게 아버지랑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됐어요? 족장이란 뜻을 써요. Father and ruler of the family or tribe. 부족이나 가족의 우두머리입니다. 아크가 대장이라는 건 알고 있죠? 아크요. 그렇죠? 다음에 primeval. 그렇죠? prime이란 단어고요. evil이란 단어가 시대예요.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시대, primeval. 이게 초창기의 원시의 prime하고 evil이 합쳐진 겁니다. 밑에 있는 것도 똑같아요. prime하고 order가 서열이죠, 서열. order가 순서가 있죠. 그럼 primordial, 그럼 뭔가 순서상으로 맨 앞에 있는 겁니다. 원시 시대의 초창기의. 원시 시대의 초창기. 다 prime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됐어요? 이거 뭐 동요 같은 거 밑에 primeval, 그 다음에 기초적이라는 의미로도 rudimentary 이 정도로 쓸 수 있고요. 원래 primitive라는 단어도 똑같은 거죠. primitive. 이것도 원시적인 primitive. 다 prime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용은 고기 에어컨 조금만 킬래요? 좀 덥죠? 여러분 덥지 않아요? 저 희원이가 더워합니다. 그 다음에요. pristine, 요 단어 별표 치세요. 요 단어 기출에 잘 나옵니다. 이게 원래 pristine요. 원시적이라는 뜻인데요. 이 원시적이고 그 시초적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고요. 2번 뜻으로요.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순결한.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환경 같은 데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천여림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오염과 개발이 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런 의미로 깨끗한 의미로 오염되지 않은 의미로 pristine한 단어 많이 씁니다. 오염되지 않은. 됐죠? pristine, primeval, 그렇죠? primordial, pristine 다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senile. senile 무슨 뜻입니까? 이 senile이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봤었죠, 우리요? senior가 뭐예요? senior가 윗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crone, 그렇죠? crone 또는 hag, 어이 crone, 어이 높아, 어이 노인네 이러면 화납니다. 그렇죠? 신문 같은 데서 우리도 뭐라고 써요? 노인분들 이렇게 쓰죠. 뭐 노인분, 그렇죠? 노인네들이, 할망구들이 이렇게 하면 화나죠. 그러니까 우리도 포멀하게 쓸 때는 이렇게 좀 유페미스틱하게 돌려 얘기하죠. 영어에서도요. 노인이라는 단어요. 올드 피플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난장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피그미, 호빗족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피그미족. 그렇죠? 원래는 난장이라는 뜻이 여러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김리엄 뭐라고 그래요? 드워프라고 그러죠. 드워프, 그다음에 피그미, 또 우리가 릴리푸천 이런 단어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호빗이라는 말을 얘기한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이제 알아듣습니다. 왜? 릴리푸티언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걸리버스 트래블스 뭐죠?
걸리버 여행기 일정에 나오는 게 언릴리푸트. 그 릴리푸트라는 섬이 어떤 섬이죠? 소인국이라는 섬의 이름이 릴리푸트예요. 그래서 릴리푸트 섬의 주민들, 릴리푸티언, 이게 난장이라는 뜻이 된 것처럼 이제 반지의 제왕이 하도 떴으니까 Are you a hobbit? 그러면 너 난장이냐? 이런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렇게 신주어지만 걔네들도 리틀맨 하는 것처럼요. 노인들 얘기할 때 old people 이러지 않고요. senior citizen이에요. 이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senior citizen. 그렇죠? 연장 시민들. 그렇죠? 연장 시민들. 그리고 이 연장 시민이라는 senior citizen 나오면 색깔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실버하고 그렇죠? 그레이하고. 실버 인더스트리, 그레이. 그거 뭡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거. 그레이하고 실버. 그렇죠? 떠올라야 됩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senior에서요. 그렇죠? 나이가 든 연장자의 senile. 그렇죠? senile. 그래서 나중에 seniority 쓸 때는 연공서열 이런 말들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둘 다 나와요. 둘 다 나옵니다. 이 단어 알아요? 이런 단어 알아요? 저는 처음에 이 단어가 굉장히 이해가 안 갔어요. 무슨 말인가면요. 둘 다 이게 형용사인데요. 도트가 알죠? 뭐예요? 그건 도트죠. 지금 자꾸 그럴 거예요. 이건 dot. 이게 전문용 도트. 이게 뭐죠? 도트. 애지중지하는 겁니다. 무지 아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뭔지 아세요? 도트는요. 애지중지하는 뜻도 있는 망령이든 이런 뜻도 있어요. 망령이든. 그래서 애지중지하는 거랑 망령이든이 무슨 관계예요? 근데 실제로 그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저도 중학교 때 보면요. 중학교 때 학생주임 선생님이 그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요. 정말 이뻐하는 애는 무지 이뻐요. 반에 와서. 걔는 사고를 쳐도 아이고 이쁘니. 아이고 그래. 뭘 잘못해도 이뻐요. 근데 미운 놈은 아무리 잘해도 터집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어때요? 아주 뚜렷하죠. 이유 없이 좋아하는 건 무지 좋아하고. 그렇죠? 싫어하는 건 무지 싫어하고. 그래서 도팅이라는 단어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어떤 것을 무지 맹목적으로 좋아하다는 의미에서 도트라는 단어가 맹목적으로 좋아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망령이 들고 노쇠하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됐어요? now 이 단어를 기억해 주세요. 노망이 드는. 됐어요? 제가 전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참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그렇죠? 그 narrow mind 편협해지는 거. 또 뭐예요? closed mind 마음을 닫는 거. 다 무서워요. 그렇지만 narrow mind는 자기가 점점점 그렇죠? open mind 하려고 그러고 closed open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broad mind 넓게 쓰려고 그러면 바뀌어요.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framed mind. 그렇죠? 딱 틀에 박힌 이건 정말 무섭죠. 그래서 편견, 틀. 그렇죠?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특히 저도 부모님하고 이렇게 간혹 얘기하다 보면요. 딱 보기에 뭐에 대해서 요즘에 어저께도 무슨 서울시장 경선 같은 거 하는 거 보는데 옛날에 이렇게 지역색이 있을 때는 그쵸 어느 지역은 어떻고 어느 지역은 어떻고 굉장히 굳어졌잖아요. 굳어졌어요. 근데 그게 좀 그래도 완화되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어때요? 그쵸 연령대에 따라서 틀이 딱 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이 들면 사람들이 자꾸 마음의 틀을 정하고 이렇게 마음이 고정되는 것 같은데 그런 편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이 먹어도 안 그럴 것 같은데 그 옆에 있던 선생님이 그게 바로 편견이야. 그렇죠?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다 뭡니까? 자기의 고정된 고정관념을 점점점 가져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저는 왜 고정관념이 나이가 들면서 하는지 생각했는데요. 왜요? 그 고정관념이 나이가 들면서 가는 게요. 왜? 그 생각으로 10년을 산 사람, 10년 포기할 수 있어요. 앞으로 80년 더 살 수 있으니까. 20년 산 사람, 20년 버릴 수 있어요. 살 날이 많으니까. 근데 뭐예요? 80먹은 노인이요. 자기가 살아온 그 상고의 틀을 버려버리면 80년을 헛사는 거죠. 나머지 10년을 위해서 80년 상고를 헛사게 만들 수 있어요. 못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10살 때 10년은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6년. 저도 그 생각 들어요. 초등학교 때 할 때 6년이요. 연락 길지요? 언제 6학년 되나. 맨날 입학했는데 안 가요 시간이.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려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와 무지 오래가네. 근데 중학교 3년. 이거 훨씬 3년이 빨리 간 것 같죠? 근데 중학교 3년도 언제 바라보면? 고등학교 때 바라보면은요. 굉장히 길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3년은요.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이 점점 빨라요. 대학 4년. 그냥 입학한 거 엊그제인데 그쵸? 휙 끝났습니다. 그거를 또 뭐라고 얘기해요? 10대 때 10년. 무지 느리되죠. 20대 때 10년. 그쵸? 2배 속도로잖아요. 30대 때.
그렇죠? 더 빨리 가고 40대 더 빨리. 근데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똑같은 10년인데 왜 10대 때 10년, 20대 때 30대 이렇게 틀릴까요? 네? 저도요. 그 뭐 바빠서 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설득적으로 설명하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한 심리학사 쓸 건데요. 상대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 3살짜리 꼬마에게는요. 3년은 자기의 평생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생 내내였던 거죠. 그 3년은 길 수뿐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초등학교 애한테 6년은요. 자기 삶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겁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길 수뿐이 없죠. 그죠? 10살짜리의 10년은 평생이에요. 20살짜리에게 10년은 자기가 살아온 거에 절반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살아온 인생의 반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30살짜리에게 10년은요. 살아온 인생의 3분의 1에 불과해요. 90살 먹은 할아버지는요. 10년, 10년 금방이야. 왜? 살아온 거에 9분의 1에 불과해요. 자기 인생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년이 느껴지는 게 상대적으로 훨씬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점점 그 세월을 그렇죠? 굉장히 허무하고 덧없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거죠. 그 다음 단어 superannuate라는 단어인데 annu라는 단어 알잖아요. year, 연도란 뜻이죠. 그럼 annuate가 나이를 먹는 건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super예요. 열나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나이 때문에 연금을 받고 퇴직한 굉장히 어렵게 썼네요. 그렇죠? 그냥 나이를 많이 먹은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나이를 많이 먹은. superannuated. 제가 annu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도 되죠? annual, anniversary, 뭐 biannual, semi-annual, perennial. 아까 perennial도 나왔네요. millennium, annie. 그렇죠? annu. 그렇죠? 다 나오는 거죠? contemporary. 아까 했었죠? 동시대에 속하는. 밑에 있는 거 contemporaneous. 그렇죠? 거의 똑같이 쓰이는데요. contemporary는 명사의 뜻으로도 쓰여요. 동시대인. 그래서 contemporanean 이런 동시대 사람이라고도 씁니다. 그렇죠?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뭐예요? contemporary죠? 같은 시대 살고 있잖아요. 누가 같은 세대잖아요. 그렇죠? 같은 세대 아니에요? 원래 one generation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하고 저거 30살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같은 세대죠. 그렇죠? 같은 세대죠. 기분 나빠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contemporaneous 동시대.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로 아까 동시라는 의미 봤던 거는 뭐 concurrent, synchronous 이런 것들도요. 같은 시대라고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시간적으로 너무 짧은 거라서 많이 쓰진 않고요. 그럼 아까 우리가 원시 시대가 뭐였었죠? primeval. 그 eval 앞에다가 뭘 붙이면요? prim이 아니고 prime이 아니고 뭘 붙여요? co를 붙여봐요. coeval. 그렇죠? 그래서 coeval이 되면은 이게 같은 시대의 이런 뜻이 됩니다. 같은 시대. 우리가 이제 복화 1, 2, 3에서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아는 어원들이에요. 어원들로 접근할 수 있는 건 다 접근할 수 있어요. 솔직히 어원으로 접근하는 거는요. 어떤 강의나 어떤 선생님도 다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단어가 어려워지면은요. 링크 걸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그 단어에 어떻게 역사적으로 만들었는지 다 찾아보지 않으면 링크 걸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걸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단어 걸면서 그 연상했던 단어들이 그렇죠? 말 발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른 파생되는 단어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infant이라는 단어도 FAN이 이게 말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infant가 뭐였었어요? infant, enfant, 유아, 말 못하는 어린아이. 그럼 infant는요, 어린애의. 그래서 유치한이라는 말도 많이 썼는데 이거보다는 infantile polio. 그래서 뭡니까? 이거 소아마비 같은 거 할 때, 그렇죠? 폴리오 같은 거 얘기할 때 소아가 걸리는 paralysis. 그래서 소아마비 증상을 얘기할 때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infantile, 어린아이. 됐어요? 나중에 요 단어 나와요. 요 단어. 이것도 어린 거보다는 이겁니까? 청년의, 풋풋한, 그쵸? 싱싱한, 그쵸? 어린, puero, 그쵸? puero. 이런 단어 같이 받으시고요. 우리가 봤던 단어 중에 또 그 젊고 어리다는 단어 아까 무슨 말 썼죠? juvenile, 그쵸? juvenile 이런 단어 봤었고요. 바로 있네요. juvenile, 그쵸? 그래서 juvenile의 juven은요, 영, 젊은이란 뜻입니다. juvenile, 그쵸? 소년, 소녀의 젊은, 그쵸? 우리 그래서 어린아이와 젊은 사람들을 세계에 비유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새싹들이다. sprout, 그래서 budding. 그래서 green, green이란 단어도, 그쵸? 푸르르는 의미만 쓰고요. 제가 green은 또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도 했었죠? green. 초록색 눈을 가진 게 슈렉이라고 그랬나요? 뭐라고 그랬어요? 질투심을 가진 것도 green. 하지만 그린 카드나 그린 라이트 그러면 허용, 허가
그렇죠? 그린 카드가 무슨 영주권 주는 카드가 그린 카드라는 뜻에서 나오고요. 그린 라이트는 청신호등, 그래서 퍼미션 이런 의미로 쓰는 게 그린입니다. 그래서 green. 됐어요? 그다음에 juvenescen트도 젊어지는. 그래서 이 단어에서 나오는 것들 나중에 우리가 앞에 봤던 거 뭐였어요? 다시 젊어지는 거 뭐였죠? rejuvenate. rejuvenate 이게 뭐죠? 회춘하다, 다시 젊어지다. 이런 단어도 보신 적 있죠? rejuvenate. 그 다음 단어 재밌네. non-age. 그렇죠? non-age. non-age. non-age라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나이를 못 먹은 겁니다. 미숙함. 그렇죠? immaturity. 미숙하다는 뜻이죠. 어린 겁니다. 어린 거. 그래서 우리가 인펀트라는 단어랑 또 비슷한 단어를 많이 쓰는 게 어렸을 때 우리가 뭐를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요? 다이어가요? through예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좀 민망하지만 앞에서부터 뒤로 through. 그렇죠? 앞뒤로 이렇게 차고 있는 거 있죠. 그렇죠? diaper. 그렇죠? diaper. 그렇죠? diaper. 그래서 diaper. A반은 거의 안 납니다. diaper. 뭐죠? 기저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diaper food. 그러면 이게 기저귀 차는 기간. 이게 infancy. 유아기 기간, 어린 시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기저귀. 우리나라 저는 몰랐었는데 기저귀가 놀랍더라고요. 모든 마트에서요. 매출 1위가요. 기저귀입니다. 알겠어요? 매출 1위가 기저귀. 기저귀 영어로 뭐라고 해요? 뭐라고요? 하기스 막 진짜 황당하죠. 그렇죠? 기저귀 이름이고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인데 되게 유명한 거예요. 그렇죠? 하기스는 헐그, 그렇죠? 헐기, 그렇죠? 하기스도 아니고 헐기스 이렇게 쓰나요? 헐기스 이렇게 쓰나요? 그래서 헐그가 꼭 껴안아주고 싶은 이런 의미가 헐기스의 뉘앙스입니다. 그렇죠? 헐기스. 맞아요? 이런 단어 없어요? 예? 있어요? 왜 제 건인데 당신 건 없나요? 없어요? 어쨌든 하기스 기저귀예요. 그렇죠? 나중에 그 마트 가서 허기스 어떻게 써있나 한번 스펠링 보세요. 그렇죠? 허기스. 이것도 한번 간단히 접어봅시다. 중국이 인구가 많죠? 중국이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그 세계 인구 문제 가장 그냥 이 얘기 말고 그냥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이 얘기만 할게요. 세계에서요 기저귀를 가장 빨리 뛰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일본이에요. 일본 애들이 기저귀를 가장 빨리 뛴답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뛰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늦게 뛰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또? 한국이요. 아세요? 물론 한국도 늦게 뛰고요. 미국 애들은 더 늦게 뛰어요. 걔는 막 7살, 5살 때까지도 막 차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는 훈련시키잖아요. 막 뛰게 하려고 막 그렇죠? 그래서 쌈은 터지고 막 이러는데 걔네들은 놔둡니다. 근데 일본이 저는 기저귀를 그렇게 빨리 뛰는지 몰랐는데요. 왜 그러니까 걔네 가옥 구조가 뭘로 돼 있어요? 마루가요. 다담이죠. 다담이 뭔지 아세요? 큰 집단 넣어가지고서 그죠? 방 마루를 깔지요. 거기서 싸버리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거기서 싸버리면 죽습니다. 그렇죠? 왜? 마루를 통째로 드러내야 돼요. 쫙 스며들어서. 그래서 똥오줌을 가장 빨리 가리는 애들이 일본 애들이에요. 그게 옛날부터 이게 전통이요. 가옥 구조에서요. 방바닥이나 마룻바닥에 싸버리면 스며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럼 통째로 다담이 드러내야 되죠. 우리는 무슨 구조죠? 무슨 마루야? 온돌이죠, 온돌. 그쵸, 온돌. 그쵸, 온돌에다가 창호지 바르고 기름 바르고 막 해서 할머니들 보면 애기가 오줌 싸고 똥 싸고 어이구 잘 산다 더 싸라 그러고 어때요? 나중에 신문지로 쓱 하고서 물걸레로 쓱쓱쓱 하면 원상복귀죠. 그래서 한국 애들이 생각보다 뭡니까? 다이어펄. 그쵸? 기저귀나 똥오줌 같은 거를 좀 늦게까지 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나? 그것 때문에. 이 기저귀가요. 그쵸? 환경 파괴 주범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deforestation, 산림 파괴. 그쵸? 다 펄프를 만드는 것들인데 그래서 다시 천으로 빨아쓰자 이런 활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uberty는요. 이게 원래는 이 puberty는요. 그 남자란 뜻이에요. 남자다운, 어른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남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puberty라고 씁니다. puberty. 근데 제가 이 퓨버리란 말을 들어본 건요. 사춘기란 말인데 그 언어에서도 퓨버리 피어리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언어라는 게 이렇게 발달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발달해요? 안 발달하다 갑자기 뻥. 그렇죠?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안 하다 어느 순간에 말이 팡 트이는 것처럼 빵 들리는 것처럼 그 단계를 퓨버리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사춘기 성숙에 이르는 과정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춘기라는 단어 이거 말고 뭐 알고 있어요? 애들이 정말 힘들어서 애쓰는 시기지. 어떤 시기요? adolescence. 그렇죠? adolescence. 애들이 애쓰는 시기입니다. 힘들어서. adolescence. 이 단어 많이 봤죠? adolescence. adolescence. 그렇죠? 사춘기. 됐어요? 그 다음에 퓨에로 아까 했었죠? 그래서 순수한 어린애 같은, 그렇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cautious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 acumen 보세요. acumen 이게 원래 어디서 나온 단어입니까? 여러분 알고 있죠? acute요. 날카로운 걸로 찌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봤을 때 날카롭게 콱 찔러서 통찰하는 총명함, 통찰력, 예지력 예지 기억하세요. acumen 이겁니다. acumen 이거 되게 많죠. 뭐 sharp라든지 sharpness, keen, K-E-N 이런 것들 날카롭고 통장을 잃고 우리가 또 어떤 걸 관통해서 꿰뚫어보는 명민함이 있다고 할 때 intuitive나 intuition 또는 penetrating이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penetrating 그렇죠? penetrative 어떤 것을 꿰뚫어볼 수 있는 또 모든 것을 다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요 단어 옛날에 영화 했다 보니까는 뭡니까? 어떤 예쁜 아가씨인데 미래 일을 다 예측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측하다가 얘기했었네. 뭐야? 이거나 얘기했었잖아요. 크리스탈 이렇게 쓰나? 크리스탈 볼 우리가 뭐죠? 수정구슬 크리스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크리스탈 볼 그렇죠? 크리스탈 볼 이렇게 쓰면 이게 뭡니까? 미래를 다 예측하는 우리가 유리 수정구슬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알죠? 이것도 예측하다 예언하러 쓰이고요. 제가 쓰려고 할 거는 저는 이 단어 맨날 헷갈려요. clairvoyance 그렇죠? 그렇죠? clear view clairvoyant 이거 쓰나? 아니면 이렇게 쓰면 안 돼. clairvoyant 뒤에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위에 거 맞아요? 네. clairvoyant 그렇죠? 이게 천리안을 가진 미래를 꿰뚫어보는 이런 뜻으로도 clairvoyancy 되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azure 이거 무슨 뜻입니까? azure 우리가 이 단어 알죠? 이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 우리가 에이전트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떠올려요? 대리인, 에이전시 대행사 근데 원래 이 에이지고나 어고나 이게 들어오면요 또는 또 뭐 있죠? 어고그 이게 다 무슨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act 그래서 에이전트 그러면 행위자란 뜻입니다. 어떤 행위를 해주는 사람 그래서 행위를 해주는 기관 그래서 우리가 따라오세요 하고선 민중을 행동하게 만드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데마거그 그렇죠? 꼬마애들 어린아이죠. PD 페다거지 교육학 교육자 그렇죠? 그래서 어고그가 들어가면 뭡니까? 그렇죠?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고그. 그렇죠? 그래서 이 어고그나 에이즈는 이런 뜻인데요. 어즈요. 이게 뭡니까?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행동이 민첩한 거예요. 그런 뉘앙스입니다. 어즈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민첩하고 유연하고 난리한데 그냥 머리만 유연한 게 아니라 민첩하게 행동하는 이런 의미로 쓰는 게 그 뜻입니다. 민첩하게. 우리가 또 영민한 거 우리가 슈루드 기억나죠? 아주 민첩한 거 슈루드. 왜 해 뜬다는데 안 떠올리죠? 슈루드 또 무슨 단어 있어요? 민첩한 astute 그렇죠? astute 또요 요 단어는 안 했던 것 같은데 nimble 그렇죠? 왠지 저는 nimble를 설명 못했는데 nimble은 얍삽할 것 같지 않아요? 말하는 건 nimble 왠지 좀 발음도 얍삽하죠 그렇죠? 아주 nimble 그렇죠? 얍삽하고 약삭 빠른 게 그렇죠? nimble의 뉘앙스입니다. 됐어요? nimble 맨 뒤에 있네요. nimble 그렇죠?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astute도 그 다음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원래 astute는 기술이 좋은 거예요. 잘한다는 뜻입니다. skillful의 뜻에서 나온 거예요. skillful. 그 다음에 discerning 그렇죠? 구별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discern 알고 있죠? discriminate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cogent요. 야, 요 단어도 재밌네요. 코전투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아까 이 단어예요. 이 단어. 강하게 그쵸? 에이전트예요. 그쵸? 강하게 행동으로 그쵸? 어떤 쪽으로 함께 행동하게 만드는데 에이전트가 안 돼서 코전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 그쵸? 힘이 있는. 그래서 무슨 뜻이죠? 아주 설득적이고 그쵸?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설득적이고 날카롭고 핵심을 찌르는 이게 코전트의 뜻입니다. 그렇죠? 코에이전트에서요. 코전트.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는 거. 괜찮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persuasive나 그렇죠? convincing,
그렇죠? 일러퀀트, 그렇죠? 이런 것들도 그렇죠? 잘 알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아씨 못 끝내겠네요, 그렇죠? 끝내보려고 어떻게 했는데 조금 남았네요, 그렇죠? 그 진도는 제가 걱정을 할게요. 여러분은 그냥 그렇죠? 복습만 하세요. 진도는 여러분이 그 제 걱정까지 떠맡아서 진도는 막 걱정하지 마시고 진도는 어쨌든 요번 달 중으로 끝낼 거니까는요. 그렇죠? 요번 달 중으로 끝낼 거니까는 여러분 복습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수고 다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